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국가안보. 조사도 중국 핵심 규제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웨이 등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란 해석과 함께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无论是中国企业还是在华经营的外国企业，都必须遵守中国的法律法规，不能危害中国的国家安全。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사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이 메워주지 말 것을 우리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미중 간 경제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달라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这是典型的科技霸凌和贸易保护主义的做法，这种自私自利的行径不得人心，中方坚决反对。 더 큰 문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의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중 경제 갈등에 휘말려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2018년 중국은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50억 7,4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이제는 무역 흑자국이 아닌 적자국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대중 무역 수지 흑자는 갈수록 줄어 지난해엔 12억 1,3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1, 2월에 이어 3월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만 봐도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은 36.2% 줄어든 반면 수입은 9.1%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 단가 급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 수지 악화를 가중시켰습니다. 문제는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 무역 적자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대중 수출도 나아질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기대보다 더딘 상황. 그나마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만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다시 단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대중무역도 아마 흑자로 반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져 올해 최종적으로 적자를 낸다면 대중무역 수지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의 규모가 24조 9,044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한국이 차지하는 수출 규모는 6,83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2.74%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한국이 수출하는 물량이 그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2020년 2.9%를 기록했던 점유율이 재작년과 작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전 세계 시장에서도 2.61% 정도 점유율을 보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 무역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수출 점유율이 0.1%포인트만 하락해도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정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부진해서라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 반도체 판매도 주춤했는데요. 예.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9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장사가 안 됐다는 소리겠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재고는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2018년까지만 해도 2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반도체의 비중은 1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좀 생산을 줄이겠다고 하기도 했고 좀 주력 상품인 D램도 좀 가격이 올랐어요. 이러면 수출이 좀 나아질까요? 기대감이 살아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선 코로나 이후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중국 시장의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 진작에만 초점을 맞추는 상황 탓에 국내 수출품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